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종 공휴일도 있고,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각종 행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아마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 건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그 좀 추상적인 말인 거는 같은데 여러분들 큰 틀에서 한번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각주에서 연락을 오실 때 보면 관리비에서 또는 뭐 각종 그 관리 업체라든지 관리단에 있는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는 뭐 운영사 부분도 있고 또 대규모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판매에 관련된 관리하는 그러한 점포 관리자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연락이 오실 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런 비리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상황마다 무엇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와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과거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박정희 그 대통령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민주화 부분이 어떨 때는 퇴보되는 경향도 좀 있었죠. 그리고 개인의 인권 부분이 약간 좀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동체의 어떤 전체를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어떻게라고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과거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님의 잘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80%가 있었고 좀 못한 부분이 20%가 있었다면 그 80%를 하기 위해서 20%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살펴보고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꼭 보면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나 정당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보면 그 20%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비난만 한다. 건전한 비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예전에 해오던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 난관들을 본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도 여러분들 공동체다 보니까 어떤 그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걸 못했고, 뭘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가느냐, 만들어 가느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부선이라든지, 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들, 이런 걸 구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명확한 이렇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계 도전을 뛰어넘기 위한 한계 도전을 하다 보면 좀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작은 실패들요. 그렇지만 그거를 명확한 목표를 잡아가지고 피드백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탁월함이라 볼 수 있고, 우리의 그 선배 세대인 박 대통령님의 그러한 우리의 경제 강국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탁월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저는 봅니다.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실 때 과거에 누군가가 어떻게 잘못한 점도 있을 거고 잘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잘한 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더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이랬을 때는, 그리고 너무 많다는 말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에는 자산 가치가 너무 훼손되고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 방법들 있죠. 접근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또 뭡니까? 논리적 맥락이라든지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모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도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명확한 목표도 생기고 그 공동체 전체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지 여러분들 아마 좀 과거에 사신 분들은 과거에 오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였었던 이유가, 쭉 시간 흘러가다 보면 그때 제가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때 여러분들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은 발전시켜야만이 경제가 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였습니까? 물리학 부분이었죠. 저도 물리학과를 나왔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물리학과가 전국 상위 1등으로 들어왔었죠. 전국 상위 1등으로. 뭐 의대는 그 밑에였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때 당시 역군들이 굉장히 그런 안목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 카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그때 당시 과학기술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기관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탁월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공학이 붕괴됐던 이유는 IMF 때문에 붕괴됐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성견지명을 바라보고 하려는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과거에 뭐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관리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비판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잘한 거는 잘한 대로 개선해 나가고, 못한 부분은 그거를 앞으로 바꿔 나가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접근 방법을 무조건 저런 어떤 기존에 있는 정부 또는 기존에 있는 관리단 뭐 이런 부분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 상당히 이게 접근 방법 이분법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있는 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잘한 점은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될 점은 바꿔 나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마찬가지죠. 미래에 있는 다음 정부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접근 방법이 좀 추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고, 개인적인 뭐 어떤 종교라든지 개인적인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목소리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들려오는 목소리, 그 양심의 부름, 그 자유 이런 걸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헌법과 법률 규정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과는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올 그 첫날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 우리 항상 이게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